네, 여러분 1부 때 정리된 사업계획서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로 이제 실제로 사업계획서를 쓰는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본문 내용에 여기 보시면 문제인식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문제인식 앞에 내용이 보면 제품 서비스에 대한 개발 동기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왜 개발하게 되어 있는 동기가 있는가, 그리고 제품 서비스의 목적,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서비스의 개발 방안이라고 해서 실현 가능성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 사업계획서부터는 같이 한번 연구하는 건데, 오늘은 우리가 쉽게 빨리 쓴다고 했으니 한번 빨리 한번 써보도록 하죠. 근데 이제 먼저 이제 개념은 알고 빨리 쓰죠. 저도 근데 여기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개발 동기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개발 필요성이죠. 제품 서비스의 목적. 네, 개발 필요성이에요. 그래서 개발 동기와 이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인데, 보통은 필요성이나 동기 이렇게 볼게요. 예를 들어서 개발 동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봐요. 하나가 이제 내부적인, 제 생각입니다. 그냥 이거는 정답은 없어요. 외부적인 뭐 이런 게 있어요. 내부적인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부터 이렇게 칩시다. 제가 10년 동안 텀블러 매니아였던 거야. 난 텀블러를 맨날 수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뭐 스타벅스 뭐 저기 뭐 여기저기 뭐 많은 그런 데도 있잖아요. 체인점 가서 맨날 텀블러 사고, 텀블러 너무 좋아해. 매니아야. 그러다 보니까 좋은 텀블러를 만들자 욕심이 생겼고, 이리저리 뭐 3D 프린터 같은 걸 만들다가 정말 이건 좋은 아이템에서 사업에 도전하게 됐다. 뭐 이런 개발 동기가 있겠죠. 외부적 동기는 어때요? 지금 텀블러 시장이 막 급상승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 아이템인데 내가 지금 시점에 물건을 만들면 조금만 시장을 점유해도 엄청 사업이 잘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업이 기회죠. 외부적으로 봤을 땐 이 사업은 이런 기회가 있어. 내부적으로는 나는 이런 활동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템이 정말 해야겠다. 이런 뭐 사명감도 없고 그렇게 된 거죠. 실제로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여기는 좀 아이템 용어 한번 빼고 써볼게요. 개인적으로 이제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되고, 실제로 이런 창업 쪽에서 활동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 카페 아이디어 클럽을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활동을 시작했어요. 뭔가 큰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막 이제 퇴사를 하고 나서 이제 뭔가 새로운 걸 찾아야겠다.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찾다가 이 아이디어 클럽에서 활동을 우연치 않게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보통 뭘 했냐면 온라인으로 교류도 하고 네트워킹도 하고 다양한 창업자도 만나고 투자자도 만나고 개발자도 만나고 다양한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주로 뭐 제가 이제 은행에 있거나 아니면은 뭐 증권사에 있거나 펀드 하시는 분들 뭐 이런 금융 쪽 계통의 분들하고 주로 만났단 말이죠. 근데 전혀 이 아이디어 관련된 새로운 분들을 많이 만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분들하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 운영진, 제가 운영하고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요청을 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합니다. 어떤 걸로 하냐면 메일이나 뭐 쪽지 아니면 만나서 구두로 대화 같은 걸 하는데, 정말 이렇게 하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개발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리고서 가장 힘든 게 자금적으로 많이 힘들다. 그런 내용들도 이게 많이 이렇게 알게 됐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이런 부분 할 때 저도 엔지니어도 아니고 물건을 파는 마케터도 아니에요. 근데 어쨌거나 저는 이런 자금 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금 쪽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저도 모르지만 공부를 해서 하나씩 알려드리는 거 하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중기청이죠. 옛날에 과거 중기청에서 놀랍게도 여러분이 보고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이 사업이 옛날에는, 지금은 경쟁이 센데 옛날엔 경쟁이 약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홍보를 좀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저에게 제의가 들어오면서 제가 본격적으로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창업자의 아픔이라고 할까?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특히 정말 아이디어가 좋은데 돈이 없어서 중단되는 경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작은 부분을 떠나가지고 사업하다가 뭐 서로 동업자랑 싸운다던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호미로 막을 수 있었는데 그거를 내가
경영에 대해 잘 몰라서 완전히 그냥 가래로 막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회사가 부도나 버린 그런 문제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아픔과 문제를 뭔가 해결하는데 좀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포인트를 맞출 수도 있지만 제 주변에 실패자가 많았어요. 실패하신 분들이 여기 클럽 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을 뭔가 도와드리고 싶고 어떻게 보면 사회의 엘리트층보다도 잘 못하시는 분들에 의한 도움을 좀 주고 싶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창업을 하게 된 공기가 됐고, 실은 어떻게 보면 이 창업 분야보다 다른 분야가 더 돈이 더 잘 되는 시기가 훨씬 많았거든요. 먹고 살기도 좋고. 근데 굳이 창업을 했다면 이런 아픈 부분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와닿았고, 지금은 인생이 사명감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생각이 이런 게 좀 내적 동기 관점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짧게 써주는 제죠. 근데 제가 이렇게 잔탄하게 썼지만 실은 이제 아까처럼 개조식으로 쓰면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아이템이 필요성을 대해서 씁니다. 근데 반대로 아까 좀 이 개조식 조금만 더 얘기 드리면 이 개조식 파트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풀 수 있냐? 단순히 이제 이런 부분 말고 지금 현재 창업자가 늘고 있다. 창업자가 늘고 있는데 창업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하다. 뭐 이렇게 해서 나는 어떤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엄청 잘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엄청 잘 되고 사업이 기회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 외부적인 내용에서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답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게 아무튼 내부적인 동기, 외부적인 동기에서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제품 서비스의 목적 필요성은 이 아이템이 왜 필요한지 쓰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가 보온 텀블러로 다시 돌아가면 보온 텀블러의 내용에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의 그 목적 필요성 뭐라고 혓바닥 보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인체 보호라고 합시다. 그래서 보통 뜨거운 물에 뒤어서 다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죠. 또 어떤 측면을 얘기해 줄 수가 있을까요? 특히 뭐 등산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좀 기호에 맞게 나의 기호에 맞는 음료를 마실 수 있다. 이런 것도 장점이 되겠죠. 내가 원하는 온도, 내가 원하는 기호에 맞는 음료를 마실 수 있음.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소비자의 사용자의 기호에 맞는 음료를 마실 수 있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용을 작성을 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좀 더 부연 설명을 쓴다면 뭐 10도에서 90도까지 그 온도 측정이 가능, 뭐 이런 식으로 뭐 좀 더 부연 설명을 써줄 수가 있을 겁니다. 실현 가능성 내용에서 보면 이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입장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특히 제품 서비스의 개발 방안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서비스의 개발 방안은 정말 중요한 거죠. 뭐냐? 아까 여러분이 입장에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래요. 아까 앞에서 요약 부분에서 제품 서비스, 여러분의 제품을 맨 처음에 소개했잖아요. 요 소개한 부분에 대해서 이 제품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 설명을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요 제품에 대해서 좀 상세한 원리라던가 뭐 특징, 제작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주는 거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품 서비스의 개발 방안이잖아요. 정확히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외주 개발을 하겠다, 직접 만들어서 개발하겠다, 이렇게 쓰면 끝이야. 근데 그렇게 쓰면은 여러분에게 그거는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품 서비스의 개발 방안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체적인 아이템, 아까 아이템 소개다. 아이템 소개인데 이 아이템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고 이 제품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써라. 그런 부분을 좀 쓰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사업계획서 심사할 때 독창성에 대한 우리가 심사를 합니다. 이 아이템만이 고유한 특징과 장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이 2-1 항목은 이런 독창성에 의해서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이템이 주요한 특징 정도로 쓰시고 현재 이 제품을
어떻게 제작을 할 건지, 일부는 내가 만들고 일부는 외주를 맡길 건지, 전부 다 외주 제작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개발팀을 꾸려서 전부 다 자체 제작할 건지, 뭐 이런 거 쓸 수도 있고, 아니 그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제작의 원리와 특징, 뭐 원심력을 이용한다, 아니면은 뭐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뭐 IoT 송신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기술적인 내용을 쓸 수도 있다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현재 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좀 간단하게 보면 개발 IoT 제품은 다음과 같이 개발할 예정임,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1. 외관은 뭐 한 400에서 뭐 100에서 뭐 30 mm의 크기로 제작, 그리고 디자인은 어떻게 뭐 이렇게 책을 쓰고, 그 다음에 기능 온도 센서를 통한 온도 체크 기능, 그리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전기 탑재를 통한 뭐 보온 기능, 뭐 충전기가 있어서 보온해 준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뚜껑에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뚜껑에서 물이 새지 않는 뭐 방수 기능, 뭐 이런 식으로 기능을 쓸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통신적인 부분이 있어요. 기능에서 이제 통신은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하여 그 모바일 기기와 연동,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소프트웨어, 그렇게 해서 실제로 앱에서 온오프 조작 가능,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중에 텍스트 써주면 됩니다. 근데 이런 제품을 만약에 여러분이 제품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그림을 그려줘야 돼. 그래야 눈으로 보지. 여러분이 이렇게 쓰면 이 아이템이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인지 눈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죠. 그래서 일단 텍스트로 쓰고 나중에 그림을 넣어서 설명을 합니다. 반대로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 이렇게 설명하면 안 올 거야. 그래서 뭔가 자꾸 표현을 해줘야 돼요. 앱에서 온오프 조작 가능하다며, 그러면 핸드폰 그림 앱 화면 그려놓고 온오프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고, 그렇게 설명해주면 좋겠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 제품에 대한 요약된 내용을 쓰고 그림을 보여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넣어줘라, 그런 내용이죠. 오늘은 텍스트로 간단하게 쓰는 거니까 이 정도만 써볼게요. 그리고 사업 추진 계획에서 뭐 제품 계획 이렇게 써 있는데, 아직 뭐 이렇게 내용을 쓰면 됩니다. 어떻게 사업 계획을 쓸까요? 뭐 예를 들어서 제품 기획, 그죠? 설계 디자인, 그리고 디자인 목업, 그리고 뭐 3D 프린터로 한번 만들어 보고, 그리고 회로 제작, 그리고 실제로 시제품 개발,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쓸 수 있죠. 그러면 시제품이 나온 다음에 보통 어떤 걸 할까요? 금형 제작, 뭐 이렇게 금형 설계, 금형 제작, 그리고 초기 생산, 이랬죠. 판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분들을 작은 부분을 써도 되고 큰 부분을 써도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디테일하게 나눠서 써주면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 요구사항의 대응 방안이라고 써 있는데, 한번 여기를 읽어보죠. 기능, 효용, 성분, 디자인 등에서 현재 시장에서의 대체제 및 우위 요소, 경쟁사 대비 우위 요소, 차별화 나왔잖아요. 경쟁사 나왔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건 똑같습니다. 차별화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부분이 핵심이야? 경쟁사에 대비해서 우리 제품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설명하는 거지. 그래서 경쟁사는 못하지만 우리는 잘할 수 있는 거,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할 때는 이렇게 동그라미로 좀 텍스트 쓰기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고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 이렇게 표를 그리시고, 자, 경쟁사 뭐 삼성전자 뭐 이럴 수 있죠. 그리고 LG전자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스테박스, 뭐 백스 뭐 이런 거 이제 경쟁사들이 있어. 그럼 경쟁사의 모델 뭐 123-5 뭐 이런 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델명을 쓴다는 거지. 랩3 뭐 약간 모델명도 쓰고 경쟁사명도 쓰고, 그리고 이 경쟁사의 가격도 쓰고,
그리고 요 경쟁사의 장점도 쓰고 단점도 쓰고 뭐 이렇게 쓰면은 경쟁사가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경쟁사는 뭐 무거워, LG전자는 기능 없어. 근데 우리 제품은 이게 우리 제품이라 치면은 가볍고 기능 많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눈으로 보이죠. 경쟁사가 못하는 무거워 기능 없어가 우리는 가볍고 기능 많아. 그럼 이 부분이 우리가 차별화된 포인트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설명을 해주면 눈에 들어오겠죠. 근데 이 부분의 내용들을 허위로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시장 조사를 열심히 해보고 맞게 써주면 좋은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다음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 그래서 전체 자금의 조달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통 자금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런 정부지원금이 있죠. 예를 들면 사관학교 정부지원금 뭐 1억. 그래서 1억 갖고 다 못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금형도 찍어야 되고 생산도 해야 된단 말이지. 생산비 뭐 1억. 그리고 홍보랑 판매를 위해서 또 뭐 직원 인건비도 있고 여기서 만약에 1억 든다. 그래서 총 3억이 든다고 했을 경우 여기서 1억은 받을 거 아니에요. 2억은 어떻게 해당하? 어디서 조달할 거냐? 그런 내용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내용을 쓰면은 이렇게 할게요. 현재 1천만 원의 자본금이 있으며 뭐 아까처럼 그 생산비 1억, 뭐 판매 관리비 뭐 1억이 필요함,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현재 상황을 쓸 수 있고 나중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아니면 기술보증기금에서 뭐 1억 원의 자금 조달. 그래서 대출, 우리가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 상품은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 뭐 땡땡땡 뭐 예를 들어서 좀 쓸까요? 엔젤 투자조합, 그리고 뭐 엑셀러레이터 등을 통한 초기 투자금 뭐 1억 원 유치,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금액은 얼마인데 지금 현재 얼마 있고 부족한 금액은 여기서 하겠다는 거죠. 그럼 1억은 여기 사관학교에서 하겠다. 사관학교에서 1억을 받아 쓰는 내용들이 이 사업비에 작성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합계가 정부지원금이 이렇게 1억 원이 나오는 거고, 여러분이 대응자금을 대충 1,500만 원 할게요. 현물은 한 2,7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쓰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 대응자금 여러분이 내는 돈이고, 그래서 재료비, 외주개발비, 지급수수료, 인건비, 뭐 시금형비,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을 쓰면 돼요. 이 항목에 대해 쓰는 것들은 여러분이 나중에 어디서 보냐?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K 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하다 보면 여기 사업비 세부 내용을 작성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사업비 세부 내역은 그 K 스타트업에서 창업사업화 관리지침이라고 하는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하나씩 쓰면 되는데, 일단은 생각의 흐름대로 한번 써보시되 이 비목이란 부분은 정해져 있어요. 창업사업 내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 쓰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쓰시고, 내용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써달라는 거죠.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내가 직원을 2명 채용할 거야. 그러면 직원 2명 채용, 한 명당 월 250만원씩 월급 줄 거고, 이 사업비로 10개월간 월급을 주면 우리는 2,500만원을 월급으로 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금액을 채워봐라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여기서부터는 좀 쉬워요. 3- 시장 진입 및 성과 창출인데, 내수시장, 내수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국내 판매를 얘기합니다. 국내에 어떻게 팔 거냐. 그래서 국내의 소비자, 그리고 국내의 주요 타겟 어떻게 유통할 건지, 그리고 그동안의 실적 등, 이거는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주요 소비자층은 어딘데, 뭐 이런 내용을 쓰는 거죠. 보통은 내용을 다 써도 되고, 다 못 쓸 것 같으면 일부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간단하게 하면은 우리 주요 소비자, 보통 우리가 이걸 하실 때 여러분이 STP라는 걸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TP가 시장 세분화, 그리고 고객, 타겟이 아마 이제 주 소비자 이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포지셔닝 뭐 이런 마케팅에 대한 수업이 있어요. 4P 뭐 이런 것들 여러분이 좀 배우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주요 소비자가 누구였죠? 네, 그래서 영유아를 그러니까 육아를 하고 있는 가정, 이게 우리는 주 소비자로 봤었고, 그 다음에 등산객, 그죠? 요게 이게 주 소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여기에 대한 설명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주시면 되고, 시장 진출 및 판매 전략 뭐 써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온라인 판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네이버 스토어팜을 통한 직접 판매 뭐 이런 것들을 쓰실 수 있고, 아니면 소형 벤더, 아니면 쿠팡, 그죠? 위메프 등 소셜 커머스 및 위탁 판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 매장 납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법을 좀 써보시면 좋죠. 보면은. 그리고 이 부분이 내가 생각을 해봐. 내가 네이버 스토어팜을 통해서 직접 판매를 할 거다와 아니면 실제로 주소를 적어줘. 그래서 실제로 스토어팜.네이버 뭐 닷컴 슬러시 뭐 아이디어 드림을 현재 운영 중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으면 좀 더 점수가 낮겠죠. 그래서 2020년 뭐 전체 뭐 1천만원 매출 달성, 이렇게 해서 실제로 매출 달성했던 사진이나 그래프 같은 거, 아니면 실제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을 보여준다면 그런 게 이제 그간 실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논리적으로 어떻게, 아까도 그랬잖아. 내 제품은 잘 될 거야. 10억 벌 거야. 야, 어떻게 10억 벌 건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요 내수시장 계획이 되는 거죠. 자, 봐봐.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라인으로 조금만 파도 잘 팔릴 거고,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조금만 하면 잘 팔릴 거란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년에 10억을 팔 수 있다, 10억을 매출 낼 수 있다는 근거를 여기서 써줘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조금씩 써주면 되겠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매장 납품할 수도 있고, 아니면 3번 해외 수출,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전시회나 박람회 나갈 수도 있고요. 박람회 뭐 이제 뭐 2회 참여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해외 수출 부분에서 뭐 알리바바나 뭐 아마존에 여러분 입점하겠다 뭐 이런 계획들을 쓸 수도 있는 거죠. 아, 근데 해외 수출은 죄송해요. 해외 수출은 여기 뒤에 있어요. 해외 시장 진출 계획에서 씁니다. 네. 해외 수출은 내수와 해외가 분리가 되어 있고, 관련 사항이 없을 경우에 만약에 없다 그러면 해당 사항은 없음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 표는 그대로 내비두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남기시고, 뭐 그냥 요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고, 글로벌 진출도 없애게 됩니다. 그래서 수출 분야도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표가 너무 클 것 같으면 우리가 지우진 않지만 이렇게 표를 좀 사이즈를 줄여주면 본문이 없으신 경우에 좀 더 쓸 수가 있겠죠. 다음에 이제 팀 구성, 대표자 및 그 직원이 보유 역량이라고 써 있는데, 대표자의 현황과 능력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현황 및 역량에서 써줄 수 있는 어떤 내용을 쓸까요? 내 학력, 그죠? 내 경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경력이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다라고 증명할 수 있으면 훨씬 좋겠죠. 그 2페이지 여러분이 써줄 수 있는 거는 잘난 척을 해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잘난 척을 해라.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 잘난 척이라고 하는 게 막 없는 얘기를 짜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했던 거는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대학생 때 무슨 입상을 했어. 창업 관련된 행사에서. 그러면 상장 같은 거 찾아서도 보여주고, 아니면 내가 상 받은 건 아닌데 교내에서 뭔가 이제 새로운 이런 디자인 작업을 해서 뭔가 나중에 학교 과제로 만들어서 제출한 적이 있어. 그 제품이나 사진 있으면 실제로 찍어서 올려주고, 뭐라도 여러분이 이 아이템과 관련된 부분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시고, 이 아이템과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뭔가 연관성 있는 부분들은 얘기를 하세요. 남들에게 뭔가 자랑스러웠던 부분들은 가능하면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뭐 운전면허증 취득 이런 거는 좀 그렇죠. 근데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은 적어주는 게 좋죠. 그래서 대표자와 마찬가지로 현재 인력도 마찬가지죠. 그 역시 이런 것도 지금은 텍스트로 썼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상 받은 게 있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우수상 시상한 것도 쓰고, 이제 예전에 여러분이 직접 만든 제품 사진이 있으면 이런 것도 이제 보여주고, 그래서 이 아이템하고 상관은 없지만 내가 옛날에 제품도 잘 만들었고 상도 잘 만들었다, 이런 걸 여러분이 한번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현재 재직 인원, 그리고 추가 고용 인원, 협약 기간 내 추가로 고용할 인원을 씁니다. 그래서 한 명 채용할 거면 한 명, 두 명이면 두 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합리적으로 쓰시고 무리해서 많이 쓰지 마세요. 만약에 협약 기간 내 내가 4명을 뽑을 거야. 나는 돈 1,000만 원밖에 없는데 4명을 뽑으면 월급 어떻게 주죠? 방법이 없잖아요, 보면. 그죠? 이 사업비로 줘도 남는 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점수를 따기 위해서 그냥 무리하게 고용보다는 합리적으로 맞춰 쓰면 좋겠다. 그리고 직원들 뭐 직급, 경력 이런 내용들은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 일자리 안전자금 하고 있으면 O 아니면 X입니다. 그리고 추가 인력 고용 계획도 이게 그런 거죠. 여기는 현재 일하는 직원 아니면 이 사업 기간 내에서 일하는 직원을 요 표를 쓰시는 거고, 이 사업 기간은 아니지만 이 사업 기간이 종료되는 내년에 나중에 사업이 잘 됐을 때 뽑는 인원은 요 추가 인원에 넣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요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기간 내, 요거는 사업기간 외,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좀 더 보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업무 파트너라고 나와 있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 같이 일하는 분들, 내가 이제 어떻게 뭐 일부를 외주 맡길 거다, 아니면 여기서는 어떤 장비 지원 같은 거 써 있지만, 예를 들어서 땡땡마트, 이거는 뭐예요? 판매, 우리 제품 판매해 주는 거죠. 그래서 초기 제품 위탁 판매, 뭐 이런 식으로 내 제품을 팔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소형 매장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사업에 도움이 되는 뭐 판매나 아니면 제품 개발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의미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자문위원분들이라든지 여러 그 경우의 수를 적어주면 좋다. 아무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주변에, 그런 부분이니까 특히 사업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쪽이 좋겠지만 아닌 경우도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기술보호 노역 같은 경우는 보통 보안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인데,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은 보통 이런 거죠. 뭐 특허 출원으로 여러분 보호할 수도 있고, 기술 유출이 안 되기 위해서 뭐 암호 관리 같은 거, 중요 파일 같은 거 이런 것도 잘할 수도 있고, 뭐 접근 권한 같은 거를 아무한테나 주지 않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니면 뭐 보안 솔루션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사무실에 세콤을 단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 창출 계획은 여기 있는 표를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현재 도입을 했거나 앞으로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그 기업들의 임금이나 복지 지원,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회사가 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회적 봉사 캠페인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 정말 이 회사가 잘 돼서 여태까지 날 도와줬던 그 우리 주변의 그 소비자나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 아니면 직원들에게 어떤 식으로 회사가 번 돈을 가지고 일부를 다시 나누는 데 쓸 건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작성을 하는 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공정경제는 넘어가고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렇게 내용을 쓰시고 증빙자료를 작성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신용 동의함 내용들 쓰시고 기업체명 쓰고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정도로 빠르게 한번 정리와 리뷰를 끝났는데, 일단은 조금 죄송해요. 왜냐면은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하고 이거를 할 때는 일일이 한 번씩 다 써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쓰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강의를 했으면 그냥 힘들다고 끝까지 합시다 그러고 천천히 했을 텐데,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그 제가 그 채널에 보니까 한 10분 정도 보고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시간을 그 제대로 얘기하면 너무 오래 얘기 말씀을 드릴까봐 일단은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뭐 좀 부족한 부분이 또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이 혹시 사업계 쓰다가 어려운 거 있으시면 이 영상을 보고 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참 사업개설하는 게 참 어렵지만 간단히 리뷰해도 벌써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가 훌쩍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쓴다고 하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항목 하나하나 잡아놓고 마지막으로 드릴 건 정해진 시간에 어떻게든 텍스트라도 일단 써봐. 문장, 문법 상관없습니다. 일단 내용을 채워. 그런 다음에 머리를 좀 식히시고 나중에 보면서 좀 수정. 나중에 보면서 수정. 이렇게 조금씩 작업을 하시면 여러분이 훨씬 더 완성도가 올라갈 거다. 그래서 잘 쓰든 못 쓰든 간에 일단 쓰고 나중에 한 번씩 더듬으면서 완성도를 높인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그 2021년 사관학교 한번 쉽게 따라 쓰는 사학교에서 실습이란 코너를 한번 해봤는데 이게 그냥 제가 쓰면 되겠지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다 보니까 좀 길어진 감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좀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나중에 미진한 부분들은 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